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과학에서 소니 셀 솔터를 담당하고 있는 천윤아라고 합니다. 이제 11시가 되어서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지 솔터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줄기세포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줄기세포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스템셀과 함께 올가노이드에 대한 연구 분야가 매우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이 올가노이드는 성체줄기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체외에서 배양 후 만들어진 3차원 조직 모사체, 즉 인공장기를 뜻합니다. 이러한 인공장기를 이용하게 되면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이런 질병 발병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질환 모델을 제작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동물 독성 평가 모델로 대체 가능하다는 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줄기세포와 올가노이드에 연구 주제를 논문 출판수로 비교하게 되면 2016년도에는 295건의 정도의 논문이 발표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1200건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매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다양한 생화학적 신호에 의해 조절되는 리치라고 하는 미세 환경에 의해 존재하게 됩니다. 이때 이 리치와 줄기세포의 상호작용이 결과적으로 줄기세포 증식과 분화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결과가 발표되면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세포 배양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이러한 세포 배양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서 이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체내 환경과 거의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여 기존의 분화 방식보다 더 많은 줄기세포를 동시에 분화할 수 있게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근에 올가노이드 외에 암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 줄기세포는 일반적인 줄기세포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상 줄기세포와 똑같이 자가 증식과 다른 세포 기능으로 분화할 수 있는 그리고 약물 저항성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가 방사선 치료나 화학적 요법을 치료할 때 이러한 암 줄기세포가 계속적으로 종양을 생성하는 요인으로 밝혀짐에 따라 이에 관련된 발병 기전을 연구하는 중요성이 떠올랐고 최근에는 이런 암 줄기세포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바이오마커가 이제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문 출판수를 보게 되면 1970년도에서 1980년도에는 400건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도부터 2020년도에는 7만 8천 개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이와 관련된 논문이 많이 출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연구진이 뇌종양 환자로부터 세포를 받아 뇌종양에 관련된 뇌종양을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발견과 함께 이러한 메커니즘을 규명하였고 이때 이러한 조직의 샘플에서 암 줄기세포만을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암 줄기세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표적세포에 관련된 충분한 세포수가 필요한데 매번 환자로부터 샘플을 제공받는 게 어렵고 한 번에 얻을 수 있는 양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고순도의 세포 분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순도의 세포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방법이 개발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현강 활성화 세포 분류 방법을 이용했을 때 줄기세포 쪽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줄기세포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이 세포를 하나의 단위로 분리하기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은 현미경입니다. 현미경을 이용하게 되면 정확하지만 많은 세포를 처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연구가 개발되어 최근에는 마그네틱 비드와 현강 역류를 이용한 세포 분류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실제 환자 샘플에서 환자 샘플 내의 암 줄기세포만을 분리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에 대한 모식도입니다. 실제 환자 샘플을 채취해서 열어보게 되면
암 줄기세포 외에 다양한 세포가 혼합되어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다운스트림 연구를 위해서는 표적세포만을 고순도로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마그네틱 비드를 이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한 번에 많은 양의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단순 매개 변수로만 이용한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줄기세포 영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 현감 영료를 이용한 세포 분류 방법은 여러 가지 매개 변수 중에서도 특정한 이 암 줄기세포만을 분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있어서 이러한 세포 분류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강 활성화 세포 분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현강 활성화 세포 분류는 유세포 분석의 원리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장치가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포의 현강 염료를 표지한 후 이 가운데 플루이드 스트림이라는 공간에 흘려 보내주게 되면 플로우셀을 거치면서 세포가 단일 세포로 떨어지게 되고 이러한 단일 세포가 레이저와 만나서 산란되면서 디텍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디텍터는 FSC와 SSC 그리고 현감 디텍터로 구분되어지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현강이 제대로 발현이 되었다면 특정 전류를 흘려 보내주어서 내가 원하는 세포 방향으로 수집될 수 있게 진행되는 것이 전체 세포 분류의 원리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보는 키포인트는 퓨리티와 셀 바이어빌리티 스피드인데요. 줄기세포를 연구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표적 세포만을 고순도로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이러한 현강 활성화 세포 분류 방법은 매우 좋은 방법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또 성체 줄기세포와 같이 체외 증식이 어려운 샘플의 경우에는 처음에 준비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대한 많은 살아있는 세포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강 활성화 세포 분류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셀 바이어빌리티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고순도의 세포만을 뽑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피알로 유전자를 조합한 줄기세포나 암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전체 집단 내에서 존재하는 퍼센트가 매우 낮기 때문에 다른 샘플 대비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솔팅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고 셀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고순도로 뽑냐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저희 소니 장비를 이용하여 줄기세포 연구에서 활용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마우스 배아와 유도 만능 줄기세포로부터 심장 전구체를 분화시킨 후 이러한 전구체를 이용하여 심근세포를 분화시킨 후 최종적으로 마우스 심장에 이러한 심근세포를 이식했을 때 심장의 기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 심장 전구체를 분해할 때 RFP를 현강 염료로 표시하였고 이 현강 염료를 표시한 거를 저희 소니 장비를 이용하여 세포 분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전체 퍼센트에서 20% 정도의 세포만을 고순도로 분리하는 과정을 진행하였고 이 과정 후 심근세포를 분화시킨 후 이식을 하였을 때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포 분류를 진행하지 않고 바로 심근세포를 분화시킨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심장의 기형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를 통해서 줄기세포 연구에서 다운스트림 과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은 고순도의 표적 세포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생식선이 없는 생쥐의 유전자 편집에 의해서 정자를 생산할 수 있는 배반포를 주입했을 때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험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정자세포를 추출하는 프로토콜이 필요하였고 이 과정에서 세포 분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레트의 고환을 분리하게 되면은 95%의 정세포와 5%의 채소포가 혼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과 같이 다운스트림을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순도의 표적 세포만을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니 장비를 이용하여 이 5%의 체세포를 제외한 95%의 세포만을 분리하기에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세포를 분리한 후 유전자 조합된 배반포를 생식선이 너가웃된 생지에 도입을 하고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표적 세포를 얼마나 높은 순도로 가지고 가냐가 결과를 이제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그 세 번째 파트에서는 이제 효율적으로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 더 고려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분리하기 위해서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샘플을 어떻게 준비하냐고, 두 번째는 셀 장비를 어떻게 채석하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비 세팅이 끝난 후 내가 실험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이 결정에 따라서 최종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샘플 준비 방법입니다. 샘플 준비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일 세포로 세포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줄기세포의 특성상 콜로니 형태나 응집체 형태로 배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그리게이션이 잘 되는 타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세포를 풀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포가 응집된 상태에서 세포 분류를 들어가게 되면 샘플 막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셀 바이어빌리티뿐만 아니라 프로덕티도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단일 세포로 샘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EDTA 버퍼와 같은 엔자임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포 분리뿐만 아니라 적정수의 세포수를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래 그 표는 저희 소니 장비에서 노즐과 셀 타입에 따라서 각각 권장하는 세포수입니다. 적정 세포수보다 세포를 많이 준비하는 경우 문제는 한 번에 많은 세포가 지나가다 보니 레이저가 세포를 구분하는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같이 분류가 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도가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세포가 너무 희석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분리 시간이 늘어짐에 따라 셀 데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셀 바이어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농도로 세포를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단일 세포로 분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험하는 동안에 세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냐가 실험의 주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직전에 35 마이크로나 50 마이크로의 메쉬를 이용해서 셀이 뭉쳐있는 것을 최대한 단일 세포로 풀어주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순도의 세포만을 뽑아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샘플 준비가 끝나면 두 번째 장비에 대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즐을 선택하는 겁니다. 소니 장비는 70과 100, 130 노즐 3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때 노즐이라고 하는 건 세포가 지나가는 통로를 의미하며 이 나와 있는 숫자는 이 통로의 최대 폭 사이즈를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세포의 최대 5배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셀 바이어빌리티가 유지되면서 세포 분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샘플이 어느 부분에 포함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다음에 적절한 노즐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실제 노즐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된 경우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왼쪽 그림은 하나의 드랍에 하나의 세포가 적정 수준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좋은 퓨리티를 뽑아낼 수가 있지만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하나의 드랍에 세포가 다 담기지 않아서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전체적으로 전류가 동일하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체적으로 세포가 분리되지 않고 바로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셀 바이어빌리티뿐만 아니라 퓨리티도 많이 감소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비가 모두 세팅이 됐다면 실험적으로 세팅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단일 세포를 매우 강조를 했는데 실험에 있어서도 싱글셀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셀 바이어빌리티 마커를 같이 사용하여서 세포 분리 과정에서 죽어가는 세포를 최대한 배제하신 후 세포 분리를 하시게 되면 보다 높은 순도의 세포를 얻어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매우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세포 분리에 대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마지막 파트에서는 실제 줄기세포 연구에서 저희 소니 장비를 이용해서 어떻게 실험을 단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샘플에 대한 오염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셀 솔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개인 연구자들도 공용 장비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습니다. 공용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 샘플과 샘플 간의 교체 오염이 우려되고 또한 여러 장비를 이용하면서 그 샘플 막힘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내 세포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소니 장비를 이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소니 장비의 가장 큰 특징은 플로우셀과 노즐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형태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플로우셀은 이 디스포저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고 나서 바로 폐기를 하고 새로운 플로우셀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픽스된 플로우셀의 경우 문제는 항상 모든 세포가 같은 플로우셀을 사용하다 보니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 안에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전체적인 옵틱 퍼포먼스가 감소하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유저가 직접적으로 트러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방문을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저희 장비의 경우 디스포저 칩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칩을 간단히 교체만 해주시면 노즐과 플로우셀이 처음과 동일한 형태로 항상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즐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대로 플로우셀과 노즐이 하나의 통합된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플로우셀과 마찬가지로 노즐이 한번 사용하고 나서 재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노즐 관리가 매우 편합니다. 노즐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세포가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면 기존 장비의 경우에는 고무 오링이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포가 많이 지나가게 되면 이 부분에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이 오링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인 압력 문제로 인해서 전체적인 세포 분리 과정에서 일정한 고순도의 세포를 뽑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칩으로 간단하게 교체만 하게 되면 처음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실험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소니 장비는 70과 100, 130 노즐 세 가지 형태로 노즐을 제공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선택 범위에서 내 샘플 조건에 맞춰서 최적 조건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샘플 오염이 걱정되실 때 샘플 라인까지 저희는 교체를 쉽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타사 장비의 경우 샘플 라인 교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샘플이 공통의 샘플 라인을 통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교체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소니 장비는 샘플 라인도 쉽게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샘플과 다른 사람의 샘플 간의 교체 오염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경우 간단하게 샘플 라인만 교체 후 실험을 진행하시면 전체 라인에서 교차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장비에서는 클리닝 모드를 제공하므로 사용 전후로 내부에 남아있는 오염물질을 쉽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장비를 사용하실 때 그림을 같이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자가 없어도 간단하게 그림을 보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관리하는 데 매우 편리합니다. 두 번째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실험을 하시게 되면 실험을 하기 전에 살아있는 세포가 실험 직후에 많이 죽는 것이 이제 걱정된다고 보통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줄기세포 연구에서 성체 줄기세포와 같이 체외 증식이 어려운 세포의 경우 처음부터 준비되는 셀 양이 매우 적은데
세포 조건이 잘못 잡힌 경우 셀 바이어빌리티가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실험을 다음 과정을 진행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소니 장비를 이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소니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플로우셀과 노즐이 하나의 마이크로 플루이드칩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때 다시 설명드리면 줄기세포는 앞서서 제가 환경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세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노즐이나 플로우 레이트이 바뀔 때 같이 압력이 변화하면서 그 압력으로 인해서 교란이 일어나서 아래쪽 그림처럼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포에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것이 기존 장비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셀 바이어빌리티가 좋더라도 장비에서 불안정한 요소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프로덕티가 감소할 수 있다는 원인이 있었지만 저희 소니 장비는 이러한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기반의 솔터 장비이기 때문에 세포를 물리적인 특성으로 분류하여 세포가 레이저와 만나기 직전까지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최대한 감소시켜주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비에서는 불안정한 이 교란으로 인해서 패닝 현상이라는 것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저희 소니 솔터 장비의 경우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을 이용하여 안정적으로 세포를 수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셀 바이어빌리티를 유지하면서 고순도의 세포를 분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실제로 130 노즐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세포가 분리가 잘 되는 것을 테스트한 그림이고 아래쪽 그림은 노즐 사이즈가 맞지 않는 상태에서 샘플을 진행한 경우 패닝 현상이 일어나서 샘플이 불안정하게 세포 분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셀 솔터 장비하면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장비 사용법이 너무 어렵고 트러블 슈팅이 일어나는 경우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일 막막해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솔터는 매우 사용법이 간단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사용법을 배우고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에 대해서 전체적인 플로어를 보여드리면 첫 번째 단계는 제가 아까 말한 플로우 노즐 사이즈를 선택하시고 QR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QR코드를 인식하시면 자동으로 장비에서 모든 세팅이 진행되어지고 그 다음 이 솔팅에 필요한 모든 칼리브레이션 단계가 단 15분 이내에 모두 완료되어지게 됩니다. 기존 장비의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매뉴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어려웠지만 저희 소니 장비의 경우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가 되고 자동으로 모니터링 되기 때문에 연구자분이 따로 하실 필요 없고 이 과정에서 샘플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샘플을 준비하시게 되면 익스페리먼트 상에서 실험 세팅 조건만 잡아주시고 바로 디바이스를 통해서 솔팅을 진행하시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소니 장비는 사용자 친화적인 소프트웨어로 사용자 누구나 쉽게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바로 교육 직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희 소니 장비의 특성을 이용해서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저희 장비는 자동화 프로그래밍 위에 사용자 친화적인 프로그램과 함께 자동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모든 연구자가 실험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위저드 형식으로 클리닝 모드와 그리고 플로어셀과 노즐 관리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지 보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희 마이크로 플루이드 칩 기반의 셀 솔터의 특성상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세포를 분리하기 때문에 기존 장비보다 세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셀 바이어빌리티는 높이면서 고순도의 세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설명드린 솔터에 대한 전체적인 스펙입니다. 저희 이 장비는 최대 4개의 레이저가 장착이 가능하고 전체 컬러 수는 6개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노즐 사이즈는 70과 130, 3개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샘플 조건에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폭이 훨씬 넓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샘플 라인을 쉽게 교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오염이 우려되는 샘플 간에 쉽게 이 교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트 모듈을 추가로 장착하시게 되면 줄기세포 연구에서 더 많은 다운스트림 연구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줄기세포 연구에 관련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표한 내용은 지금까지 이지솔트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줄기세포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발표 내용에 관련해서 질문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관련된 문의가 필요하시면 아래 주소나 메일 주소로 이용해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채팅창에 설문조사 링크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면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외에 등록하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웨비나 녹화본이 나중에 오픈될 예정이니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때 한번 다시 들으셔도 되고 유인물이 필요하신 분은 저희 설문조사에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 그 체크해 주시면 발표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